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긴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에 비유했는데요. 생존 확률이 겨우 1%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 군사적 행동 재개를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특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 검토 소식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은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언이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제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먼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 중 하나라고 말했고, 생명 유지 장치를 쓰는 환자 수준이라고까지 비유했어요. 이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거예요. 특히 그는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 같은 문건이라고 평가했고 끝까지 읽기조차 어려웠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신호라고 봐야 해요. 실제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동의했다가 갑자기 뒤집는 등 신뢰를 잃은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거죠. 이란의 협상안이 왜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첫째,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대한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어요. 이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둘째, 트럼프는 그들이 제출한 문서를 쓰레기 같은 문건이라고 평가했고 읽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 했죠.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전히 민간 선박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라 단 한 척의 선박이 막혀도 국제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넷째,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압박 대신 외교적 조건을 무시당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요소가 겹쳐서 휴전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프로젝트 프리덤이란 군사 작전이에요. 이건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민간 선박을 가두자 미군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작한 작전인데요. 당시엔 단기적으로만 진행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작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CBS 인터뷰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즉, 단순한 선박 호위를 넘어서 이란의 군사기지를 겨냥한 작전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폭스뉴스는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실질적인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긴장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뉴욕 증시는 11일 보합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19% 하락했고 S&P 500은 0.04% 올랐지만 큰 변동은 없었죠. 그런데 나스닥은 0.04% 떨어졌고 특히 국방주와 에너지주는 급등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전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도 특정 섹터에선 기회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국제유가는 이미 급등 신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00를 다시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같은 일반인도 영향을 받는 문제예요. 기름값, 물류비, 물가 전반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을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2019년 이란과의 긴장 고조 당시 국제유가는 단 2주 만에 18% 급등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4.2% 떨어졌어요. 2020년에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유가가 하루 만에 6.5% 뛰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2.1% 올랐지만 증시는 큰 반응이 없어요. 이건 아직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수위를 보면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금은 재고 편일 뿐이고
진짜 파장은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아니에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고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선박 운항이 지연되고 이는 수출입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요. 그 결과 제조업 물류비가 올라가고 최종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되죠. 실제로 한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물가 불안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우리 국민연기금과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와 원유 관련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요. 특히 코스피가 310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관련 ETF는 리밸런싱을 고려하세요. 유가 상승이 예상되면 석유, 천연가스, 해운주 등에 간접 노출될 수 있어요. 둘째, 국방 배터리 업종은 지정학적 긴장 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셋째, 환율이 불안할 수 있으니 달러 현금을 일부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넷째, 주식 비중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국고채나 단기 채권으로 자산 일부를 옮기는 것도 리스크 헤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선택지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국제정세 분석가 A씨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란과의 휴전은 이미 종이 위의 합의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은 현재의 외교적 노력이 거의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미국 내 매혹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강한 리더십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쉽게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포즈가 아니라 실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예요. 결국 이 사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예요. 하지만 그 영향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면 국방에너지 관련 섹터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또 원유 가격 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보유 중이라면 일정 부분 헤지 전략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그리고 지금.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번엔 더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휴전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선언과 다름없고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조용하지만 유가와 국방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 리스크에 강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ETF 종목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지 심층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어요.